제가 어떤 유튜브나 블로그나 인스타그램들을 다 당장은 돈이 되지 않았지만 요거를 키워간다는 그 마인드로 계속 네. 씨앗을 뿌리고 물을 네. 주고 싹을 틔우고 했더니 네. 이게 어느 순간에 열매를 맺는 거를 제 목표는 1년에 집 한 채 사기가 목표였어요. 그렇게 해서 네. 지금부터 10년이 되면 10채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네. 그러면 내가 그때부터는 애들이랑 방학 때마다 해외여행 다닌다. 그 재테크하는 아내니까 이제 네. 결혼을 하셨고, 네, 네. 결혼을 하셨는데 재테크를 또 본인이 하세요. 네, 남편분하고 같이 하는 건 아니고. 남편도 약간 네. 서포트를 해주기는 하는데 남편은 거의 그냥 그 수준이고 제가 약간 주도적으로 하는 편이에요. 그 수준이라는 표현이 뭐죠? 거의 도와주는. 네, 저희 남편도 부동산 하락론자예요. 아, 그렇구나. 6년 내내 아, 6년 내내. 하락론자라서 그거를 꺾고 아.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재테크를 하고 있죠. 본인이 이제 앞서서 하시고 이제 네. 그 대신 남편분은 이제 서포트. 네. 근데 많이 성과가 나니까 음. 자연스럽게 이렇게 믿어주고 따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돈을 버는 모습을 보여주면 사실 맞아요. 사람들이 다 바뀌긴 마련이거든요. 근데 뭐 재테크를 떠나서 우선은 부업으로도 돈을 많이 버시네요. 그래서 네. 보니까 하루에 2시간 정도만 퇴근하고 하면 월 300 정도 벌 수 있다. 아,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네. 주업이 있으면서 부업을 별도로 해서 이렇게 번다는 게 포인트 같아요. 시스템을 만들기까지 네. 이제 몇 년은 걸렸던 것 같긴 한데 네. 왜냐면 전 주업이 이렇게 작가 글도 쓰고 유튜브도 음. 하고 뭐 투자도 하고 네네. 하니까요. 평범한 직장인이다. 그 나머지 시간을 다 쏟을 수 네. 있다 하면은 뭐 하루 2시간 해서 네. 더 많은 수익을 벌 수도 있으시죠. 네. 아, 그러면은 이걸 전업으로 하면은 300이 아니라 더 벌 수도 있다. 아, 그죠. 왜냐면 제가 이제 거의 SNS에서 부업을 네. 많이 하는데 이걸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저는 블로그만 해도 제가 아는 이웃분들은 네. 그 애드포스트 수익이 뭐 500만 원 넘어가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요? 네, 다 인증을 하세요. 네. 거짓이 아닌 거예요. 네. 인스타그램에서도 뭐 한 달에 뭐 한 2천만 원 정도? 한 달에 2천만 네, 원. 그렇게 버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관심을 갖지 않아서이지 네. 그 세계에 내가 발을 한번 담가 보면은 되게 많은 기회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저는 사실 되게 작게 하는 겁니다. 아, 전 그래. 주업이 있기 때문에. 작은 게 300이라고요? 와. 아니 근데 제가 그 인스타그램에 보니까 네. 정말 한 6, 7개 수입이 막 있으세요. 근데 뭐 2만 원짜리도 있고 30만 원짜리도 있고 막 100몇십만 원짜리도 있고 막 네네네. 모아 가지고 300씩 막 버시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와, 근데 그러면 부업을 지금 몇 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한 7개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7개요? 주업을 빼고. 근데 저는 막 많은 분들이 그래요. 유튜브도 하고 네. 뭐 강의도 하고 하면은 네. 수익이 뭐 될 텐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냐라고 하는데 네. 일단 되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되게 트렌드가 변화가 빨리빨리 되잖아요. 네네. 그럼 저는 어떤 기회가 있다. 이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아. 해볼 수 있을 만한데 라고 하면 씨앗을 먼저 뿌려보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발을 한번 담궈봐서 이 시장을 잠깐 파악을 해보는. 근데 당장 이게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어떤 유튜브나 블로그나 인스타그램들을 다 당장은 돈이 되지 않았지만 요거를 키워간다는 그 마인드로 계속 네. 씨앗을 뿌리고 물을 네. 주고 싹을 틔우고 했더니 네. 이게 어느 순간에 열매를 맺는 거를 아. 제 프로세스가 각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어디에서 기회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네. 최소한의 준비는 항상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제 마인드가. 야, 이 실행력이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저는 또 콘텐츠 만드는 사람이고 SNS 브랜딩이면 음. 많은 분들이 결국 뭐를 하지? 내가 어떤 콘텐츠를 해야 될지가 항상 고민이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발을 담궈서 뭐라도 해보면 내가 해봤으니까. 실패를 해도 콘텐츠예요. 아, 그렇죠. 요새는 이혼을 해도 퇴사를 해도 망해도 다 콘텐츠가 네. 되는. 그러니까 네. 내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경험치. 이것도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7개라고 하셨는데 뭐 네. 대략 뭐뭐인지 우선 한번 네네. 알려주시면 좋을 것 저는 같아요. 이제 블로그를 하니까 블로그에서 애드포스트 네. 수익이 있고요. 블로그. 에서 누군가 글을 보고 네. 광고를 클릭하면 네네네. 저에게 수익이 옵니다. 그리고 쿠팡에서 쿠팡 파트너스라고 있어요. 네. 그 우리가 쿠팡에서 물건 이제 소비만 하시잖아요. 장바구니 담아서 네. 결제만 하는데 내가 산 것 중에 괜찮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뭐 블로그에 올리든 뭐 인스타 어딘가 올리든 아니면 그 카카오톡으로 링크만 공유를 해도 돼요. 네. 근데 누군가가 클릭해서 그 상품을 만약에 구입을 했다. 네. 그러면 그 수익의 3%를 네. 받을 수 있거든요. 음. 그것도 저는 이제 블로그도 하고 하니까 그런 데다가 이제 해서
들어오는 것들 네. 그리고 뭐 유튜브는 주업이니까 빼고 네. 제가 네이버 TV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 컨텐츠를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해서 하나의 컨텐츠를 다양한 플랫폼에서 약간씩 변형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거든요. 네. 그럼 유튜브에 올라가는 그 영상을 네이버 TV에도 그대로 올려가지고 여기서도 적게는 몇만 원, 많게는 뭐 7, 80까지 한 달에 좀 솔깃하시죠? 갑자기 관심이 많이 생기네. 또 이제 제가 또 가계부 파일을 만들어서 팔고 있거든요. 아, 네네네네. 어떻게 보면 지적 콘텐츠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책 인쇄 같은 게 아니라도 가계부 양식. 네, 가계부 양식을 제가 직접 만들어서 몇 년 동안 썼던 게 있어요. 네. 그러면 저한테 맞게끔 이렇게 팔다 보니까 수요가 들어와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제가 스마트 스토어도 지금 아, 1년째 스마트 운영을 스토어. 하고 있거든요. 네. 요거에서도 이제 순수익으로만 치면 되게 작게 운영해요. 네. 물건을 새로 올리진 않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한 몇십만 원 정도 나오고 네. 배당금 같은 경우에는 또 배당금도. 월 배당이거나 네. 분기별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네. 배당금도 있고 네. 요새는 이제 금리가 높아져서 파킹 통장 활용해가지고 그것도 이자 받는 것도 다 포함해서 저는 이제 인증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7가지 이상을 하시는데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이 중에서 네. 가장 그래도 해보셨으니까 네. 다 해보셨으니까 야 이거 되게 괜찮은데 효율적인데 생각보다 노력 대비 괜찮은데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뭐 절대적인 금액이 크다기보다는 좀 해보니까 좀 편하다. 일단은 쿠팡 파트너스는 내가 그냥 링크만 있으면 누군가한테 공유를 해도 되고 네. 내 채널이 크지 않아도 네. 그냥 바로 해볼 수 있거든요. 네. 오늘 영상 보시고 바로 쿠팡 파트너스 찾아보셔서 그냥 가입만 하셔가지고 네. 링크만 붙이면 돼요. 이게 그거군요. 제가 뭐 블로그에 뭐 리뷰 같은 걸 찾아봤더니 리뷰가 쭉 써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바로 가기, 맞아요. 사러 가기 이거 있더라고. 그러면 항상 쿠팡이 떠. 그래서 내가 잘못 눌렀나 했는데 그게 쿠팡 그 3%였군요. 네네. 아 이게 그러면 비싸게 사는 건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전혀 아니고 그냥 아니고요. 시세대로 사는데 네. 쿠팡에서 그냥 더 주는 거군요. 네, 쿠팡에서 그냥 이걸 홍보를 대신 해준 거잖아요. 괜찮네 이거. 홍보 비용으로 3%를 주는 거죠. 3%가 쉽지 않은데. 요새는 금리가 워낙 높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파킹 통장 이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본인의 입출금 통장에 몇백, 작게는 몇백, 많게는 몇천 정도를 이렇게 그냥 놓는 경우도 있으세요. 네, 맞아요. 그걸 굳이 놀리지 말고 금리를 많이 주는 파킹 통장에 잠깐만 넣어두면 이것도 이자 챙길 수 있으니까 네. 이 외에 제가 뭐 인세 얘기를 할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책 쓰는 건 당장 어렵고 예금 통장 저 0.1% 쓰고 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냥 넣어놓고 있어.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네네. 이게 노는 거니까 이러면 안 된다. 배당금 같은 경우도 내가 주식을 배당주를 사면 네. 바로 나오는 그냥 거거든요. 나오는 거니까. 월배당 배당주가 많아요. 그러면 SNS 브랜딩도 하신다고 했는데 어찌 보면 뭐 새로운 어떤 그 소득의 파이프라인 뭐 이런 개념으로 하시는 건가요? 이거 왜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지금 어쨌든 이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준 배경이 사실 SNS거든요. 유튜브도 그렇고 네. 블로그도 그렇고 저는 인스타도 그렇고 지금 유튜브는 한 25만 정도 네. 채널이 되고 블로그도 한 4만 가까이 그래도 이후 네. 수가 돼요. 네.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2만 5천 네. 정도 팔로워를 늘렸는데 네. 사실 저는 한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래요.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네. 제가 원래는 마지막 회사를 그 증권사에 다녔었어요. 증권사. 근데 그 증권사에서 맡은 업무가 뭐였냐면 네. 그 증권사 블로그 있잖아요. 네. 그런 SNS 채널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좀 기자 출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재테크 컨텐츠를 제가 만들어서 그거를 블로그나 이런 공식 홈페이지에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이게 망해가는 네. 뭐 한 달 총 방문자가 막 6만밖에 안 돼요. 조회수가. 네, 네. 제가 와서 했는데 얼마 몇 개월 안 가서 100만이 된 거예요. 100만이요? 그래서 이야. 이 회사 자체가 업계 1위가 아닌데 네. 이 블로그가 업계 1위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한 3년 동안 계속 1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에 가서 그 성공 사례 발표도 네. 막 하시고 뭐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득 든 생각이 그러니까 저는 그때까지 한 번도 블로그나 이런 채널이 저의 이름으로 하나도 없었거든요. 네. 근데 회사가 잘 되는 건 좋은데 야. 내가 왜 회사만 잘 되게 해주고 있지? 이거를 좀 활용해서 나라는 브랜드도 이 시장에서 한번 키워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경력 계약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뽑히신 분들 말고 네. 경력들은 거의 계약직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연봉의 편차도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고용이 안정화돼 있는 그런 직장이 아니에요. 1년마다 계속 재갱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내가 지금 인정받고
인정받고 있을 때 제가 막 고가 1등 받고 이랬거든요. 네네네. 인정받고 있을 때 가장 지금 안정적일 때 다른 스텝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게 블로그였고 블로그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된 다음에 유튜브로 넘어갔고 유튜브가 좀 안정된 다음에 인스타그램까지 키워가는 그렇게 그럼 했었습니다. 인스타도 한 2만 5천 명 그리고 네. 지금 블로그도 아까 한 4만 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네, 3만 후반 네, 정도. 저도 해보니까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닌데 네. 그러면은 반대로 어떤 그 잘 되는 방법 이런 걸 깨달으신 건가요? 사실 처음에는 네. 인지도가 있으면 좀 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블로그를 하다가 유튜브로 갔었잖아요. 네. 그러면 블로그의 당시 이웃수가 2만이었으니까 아니 여기서 못해도 10%만 넘어와도 2,000명인데 그럼 나 바로 유튜브 하자마자 2,000명 생기는 거야? 라는 시작부터 생각을 구독자 2,000명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했는데 현실은 현실은 한 달 동안 총 늘은 게 300명이 안 됐어요.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네, 그러니까 약간 처음에 제가 여기 오픈했어요에서 많이 이렇게 해주신 게 한 200명 정도. 200명 정도. 안 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착각인 게 뭐냐면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교집합이 있긴 해요. 유튜브 모든 SNS 네. 플랫폼에 이것도 쓰고 이것도 막 다 이용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영상이 더 편한 사람은 유튜브, 글을 읽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그분은 좀 블로그나 뭐 브런치 같은 거. 나는 조금 재미있는 쇼트 영상이나 약간 이미지 위주의 뭔가를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보고 싶다 하는 네. 분들은 인스타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인지도와는 크게 연관이 없다. 내가 정말 연예인이 아닌 이상, 뭐 부인남님처럼 완전 자기 완전 유명하신 분이나 막 50만, 100만 네. 이상 되는 유튜버가 아닌 한은 네. 사람들이 제 일상을 그렇게 많이 궁금해하진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버가 돼야 되더라고요. 기버. 주는 사람. 아, 무언가를 줘야 무언가를 된다. 줘야 돼요. 네. 근데 이 무언가가 저는 재테크 채널이고 네. 재테크를 키워드로 하니까 뭐 돈을 아끼는 정보, 네. 돈을 뭐 버는 정보를 드리지만 네. 그게 즐거움일 수도 있어요. 저는 막 그런 거 보거든요. 어떤 사람 그 인스타에 가면 네. 제가 못하는 막 춤을 추고 네. 막 뭔가 되게 에너지가 넘치면 그냥 그 사람 보면 즐거워요. 그러면 그 사람은 팔로우를 하는 거예요. 구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아니면 동기부여를 줄 수 있거나 뭔가 닮고 싶은 사람도 네. 있잖아요. 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네. 다이어트 굳이 정보만 올리지 않고도 본인이 인증만 하는데 사람들이 네. 열광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 뭔가 이 삶의 태도나 뭐 이런 것들 나도 배우고 싶다. 그런 게 있으니까 네. 그때부터는 저도 이제 결국에는 모든 컨텐츠에는 내가 기버가 돼야 되고 끌리는 컨텐츠. 그래서 뭐가 사람들이 궁금해할까? 나라는 사람에게 무엇을 얻고 싶어 할까? 내가 줄 수 있는 건 무엇일까?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또 제가 하고 싶은 어떤 캐릭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다루고 싶은 정보를 네. 이미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네. 많다는 거는 많은데 그분이 잘 돼 있다. 네. 수요가 검증이 됐다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 할 때도 모니터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인스타그램도 제가 하고 싶은 그분의 채널에 들어가요. 네. 그리고 릴스나 이런 게 다 조회수가 나와요. 아, 요새는 이런 식으로 뭔가를 이런 식으로 만들면 하는구나. 좀 더 사람들이 반응을 많이 하구나. 인스타에서 밀어주는구나. 뭐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또 SNS를 통해서 수익화를 하는구나.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강의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물건을 판매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자신의 어떤 콘텐츠를 파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전략적으로 사실 키워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선 뭘 줄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네, 맞아요. 그다음에 그런 거를 이미 주고 있는 사람, 잘하고 있는 사람 거를 벤치마킹해라. 모니터링해서 아. 똑같이는 할 수 없어요. 네. 근데 사람이 살아온 다 경험치는 다 다르거든요. 네, 네. 예를 들어 뭐 사실 인스타그램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 미니멀 라이프가 되게 많아요. 인스타그램에. 저는 그렇게 절대 할 수 없거든요. 왜냐면 그런 삶을 살지 않으니까. 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무언가는 또 뭔가 좋은 점은 차용을 하고 싶어요. 네.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살림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막 찍어서 릴스를 올리는데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럼 나도 살림 중에 뭐를 해야 좀 반응이 좋을까? 나는 정리정돈에는 그렇게 뭐 재능이 없으니까. 맞아. 나 매일 살림의 영역이지만 매일 집밥 하잖아. 집밥 하는 거 간단히 몇 초씩 편집해가지고 올려볼까라고 했는데 그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어떤 그 형식을 빌려와서 내가 가진 컨텐츠를 맞춰 넣으라. 네. 이런 이야기신 것 같은데. 야, 근데 이런 것들을 결국에 한 것도 직장 다니시면서 한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연봉 높은 증권사 다니셨었는데 네. 뭐 연봉이 좀 높고 하면은 어느 정도 그냥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적응돼서 그냥 다니고 네. 이럴 수도 있는데 그때도 퇴근하고 막 2-3시간씩 뭐 블로그 하고 막 하셨던 거잖아요. 그런 어떤 동력이 있어요? 제가 그 지금까지 회사를 총 7군데 다녔거든요. 7군데. 네. 네. 근데 그 중에 5군데가 다 망했어요.
무슨 그걸 보면서 아 작은 회사는 되게 네. 위험할 수 있겠구나. 아. 언제든지 내가 갑자기 경력이 네. 중단될 수 네. 있구나라고 느껴서 사실 대기업에 이제 정말 노력해가지고 딱 한 번 기회가 왔는데 네. 제가 그 기회를 잡은 거였거든요. 이직을 했는데 네. 이직을 하면서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망한 기억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회사도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실 그럴 수- 일찌감치 그럴 수 알고 있었어요. 그럴 수 있죠. 20대를 계속 네네네. 통틀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막 고가 점수 잘 맞고 할 때도 여기에 취하면 안 돼. 라는 생각이 있었고 또 저처럼 경력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네. 어떻게 해서든 지금의 현재 상황을 변화시켜서 이직이라는 걸 한 번쯤 도전을 해보신 분들인 이직을 한번 거잖아요. 해봐라. 그 프로세스가 몸에 각인이 되어 있어요. 내가 어쨌든 준비하고 노력하면 이걸 한 번 더 점프를 할 수 있다는 걸. 그러다 보니까 가장 안정적일 때 조금 다음 스텝을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 처음에는 당연히 회사 일에 뭐 적응도 해야 되고 그쵸? 사회초년생인 분들은 더더군다나 돈도 좀 모아봐야 되고 그런 시간이 분명히 필요해요. 근데 어느 순간 일이 약간 익숙해져요. 그래서 아 이거 원래는 5시간 걸렸는데 네. 조금 지나다 보면 몇 개월 지나 막 1년, 2년 네. 차 되니까 이제는 이 정도 일이면 한 3시간이면 그렇죠. 해. 네. 뭔가 익숙해지거든요. 그때가 기회예요. 그때 그럼 한두 그때 시간 딴짓을 해라. 네. 그때 그러니까 회사에서 딴짓이 아니어도 네. 되는 거예요. 뭔가 내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아이 그리고 사실 뭐 회사에서 우리가 딴짓해도 돼요. 8시간 뭐 9시간 다 일만 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 한두 시간을 생산적으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걸 계속 썼던 것 같아요. 망하지 않는 건 회사가 아니라 내 실력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네. 여러 회사가 망해 보면서 야. 겪었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진짜 네. 시간 관리도 정말 잘하시고 해야지만 사실 그게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네. 일에 허덕허덕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시간 관리를 하는 뭐 어떤 뭐 노하우 같은 게 있나요? 왜냐면은 지금 부업을 7개나 하시죠. 그리고 회사 다닐 때도 퇴근하고 이렇게 일하고 하실 거면은 이게 계획 없이는 안 되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저처럼 나도 SNS 뭐 키우고 싶어 돈도 벌고 싶어 근데 항상 시간이 없대요. 네. 근데 저도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뭘 하고 싶은데 시간이 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시간은 내가 그냥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고 시간을 확보하려면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를 얻으려면 여러분들 뭔가를 하나를 포기하셔야 돼요. 그럼요. 내가 이직을 하고 싶어요. 그럼 당연히 지금 내가 회사에서 그냥 월급 무팡처럼 있는 다른 그 얄미운 직장 그 동료보다는 내가 더 뭔가 시간을 투입하고 노력을 투입해야 되는 절대적인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려면 가만히 변화하지 않는 사람이랑 똑같이 다 시간을 쓰면서 내가 돈 벌래, 재테크할래, 투자할래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죠. 내 시간 중에 하루 24시간 중에서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게 무슨 시간인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가장 현실적으로. 그럼 나는 집에 와서 피곤하긴 한데 우리 피곤하다 바로 안 자고 항상 뭐 넷플릭스도 보고 그럼요. 괜히 의미 없는 인스타그램 남들 뭐 인증 같은 거 막 보고 있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만약에 내가 1시간만 제거해도 그 정도의 절박함이 있으면 네. 간절함이 있으면 시간 이거를 확보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먼저 버릴 시간을 찾아보는 거. 아. 친구들과의 관계도 모임 좋지만 조금 줄일 수 있는 모임도 분명히 있거든요. 내 자존감만 갉아먹는 모임도 반드시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선택에 집중해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지금은 하루에 이제 일과를 계획할 때도 일일 그 계획표를 무조건 짜는데 전날 밤에 짜면 가장 좋지만 늦더라도 아침에 어떤 일의 비중도 있을 거고 중요도가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 중요도를 먼저 이렇게 써요. 그러면서 뭐 독서나 운동 같은 거는 사실 평생에 걸쳐서 내가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는 가장 저에게 중요한 일이지만 매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매번 제가 80%를 할애할 수는 없어요. 매일 해야 되지만 우리의 성장을 돕는 것들은 되게 비중을 작게 30분, 1시간 이내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매일 쌓여가고 있어요. 네네네. 네, 그런 다음에 그날에 되게 중요한 일 있잖아요. 그거에 거의 한 7, 80%의 시간을 배분하고 에너지를 배분하죠. 그런 다음에 이거 먼저 무조건 끝내야 돼요. 아, 그런 다음에 나머지 2순위. 네. 사실 뭐 이걸 다 못했다. 근데 2순위 하나 못한다고 해도 막 크게 막 큰일 날 건 맞아. 아니니까.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다른 순서를 하고. 네, 그리고 네. 저는 이제 워킹맘이니까 네. 시간을 쓰긴 써야 되는데 다소 생산적이지 못한 시간들이 네. 있어요. 예를 들어 아이를 제가 네. 등하원을 시키잖아요. 그럼 등원 시킬 때는 아이랑 같이 있잖아요. 네. 그럼 아이랑 뭐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챙겨줘야 돼요. 돌아올 때는 운전을 하면서 오거든요. 네. 그 시간이 남잖아요. 네. 그 의미 없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오디오북을 트는 거예요. 뭐 네. 책 다뤄주는 그런 걸 튼다거나 라디오 같은 거를 듣는 것보다는 나한테 내가 인프레션, 원하는 네. 어떤 내가 원하는 책을 읽고 싶으면 그 시간에 그냥 들어도 되는 거고 뭐 어떤 시간을 확보하지 않아도 그냥 그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늘 일상 같은 시간에 잠깐 숟가락 얹는다는 느낌으로 그 시간을 활용할 수도 있고 또 뭐 아이를 재우면 워킹맘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불을 꺼야 돼요. 아이가 안 자니까. 그럼 불을 끄고 있잖아요. 몰뚱몰뚱 있을 수가 없어요. 애는 이렇게 토닥토닥 거리는데 그럼 저도 모르게 잠들어서 다음날 이불킥을 하면서 일어나는 게 진짜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아이가 이제 잘 때가 됐다. 그러면은 오디오북을 여기 몰래 딱 끼워요 한쪽에. 저도 그거 해봤습니다. 그래요? 저도 그거 해봤는데 걸렸어요. 애한테. 그래. 그래서 애가 빼더라고. 나한테 뭐해? 집중하라고. 그래서 빼가지고 자기가 쥐고 자는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그러니까 시간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힘들지만 그냥 없어져도 될 시간 그리고 내가 일상이지만 그냥 무의식적으로 흘러보내고 있는 시간 그리고 일의 중요도를 정해서 하는 거 이렇게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이 24시간을 갖고 살지만 사실 진짜 자기한테 쓰는 시간이 정말 유의미하게 쓰는 시간은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정말 남는 시간 허투루 안 쓰고 본인이 원하고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계속 시간을 배분하면서 그게 오랫동안 쌓이니까 어떤 결과가 바뀐다. 뭐 저는 이렇게 느껴지네요. 저희 채널은 또 2030 세대분들도 많이 보는데 아무래도 직장인 분들이 많다 보니까 연봉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어떤 뭐 부업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관심들은 있는데 사실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한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뭐 부업 엔잡러로서 뭐 하나 조언 하나 해주실 게 있다면은 저는 그러니까 요새 워낙 많은 채널에서 퇴사했어요. SNS로 뭐 얼마를 벌어요. 여러분 회사를 나와서 뭐 1인 뭐 브랜딩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게 너무 만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내가 되게 실패자인 것 같고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 게 이상한 건가? 라는 상대적 박탈감도 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잘 되신 분들을 보면 저도 그랬지만 이렇게 많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씨앗이 된 거는 결국엔 직장 생활을 제가 경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장 생활 안에서 뭔가의 어떤 성과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직장 생활 다니니까 이거 지금 200 받아서 300 받아서 뭐 하겠어 라고 하지만 이거 완전히 제가 이 정글에 나와가지고 내가 투자 수익으로만 온전히 200, 300을 매달 그것도 끊기지 않고 번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리고 SNS 브랜딩도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하는 게 아니라 직장을 다니면서 키웠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들도 그 시간 관리만 좀 잘하시면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도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당장은 내가 저 사람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뭐 하겠지만 결국에는 회사에서 내가 내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인정을 받아본 사람만이 결국에는 다른 일도 도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회사에서는 내가 이거 내 에너지만 갉아먹는 거야 하면서 열심히 일은 하지 않고 내가 밖에 나오면 난 진짜 SNS 브랜딩 잘할 거야 투자 잘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 무언가를 열심히 해본 사람들은 자기만의 임계점을 한 번쯤은 넘어봤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10대 때는 그게 수능 시험이겠고 20대 때는 뭐 취업 준비일 수도 있고 뭐 운동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또 절약하는 것도 그렇고 한 번 그 임계점을 넘어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되게 노력하는 게 좀 쉬워지거든요. 그 성과를 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그만둘까라기보다는 내가 일단은 이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혼자 나오면은 이게 대출도 안 나오고 내가 가진 강점이 있잖아요. 안정적인 직장과 시간이 딱 그 정해져 있는 시간들을 쓸 수 있잖아요. 그거를 활용하면서 내가 뭔가 해보고 싶은 부업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한번 도전을 해보면서 계속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렇게 씨를 뿌리면서 여러 개를 해봤는데 하나 걸린다. 됐다 이거. 그래 그럼 얘를 조금 더 집중 키워보자 하면서 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너무 잘 돼. 그때 퇴사를 고려해 보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게 대부분 직장인 뭐 저도 그랬지만 나가서 본격적으로 해야지. 그리고 정확하게는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인데 회사가 나를 발목 잡고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계로 몰아쳐야 돼요. 자기를 막 진짜. 그러니까 잠을 줄여가면서 사실상 회사 퇴근하고 자기의 본업으로 다시 출근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해서 잠 안 자고 막 열심히 하다 보면 결국에 이게 딱 성공하면 자연스럽게 회사를 또 그만둘지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맞아요. 선택이 중요해요. 선택이 중요해요. 이거 한마디 더 해도 돼요? 하셔도 되죠. 회사를 다닐 때
내가 이게 되게 소모적이야라고 하면 막 일도 하기 싫고 다 하기 싫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회사에서 했던 업무를 컨텐츠로 확장을 시킨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내가 배우는 모든 것들이 나는 컨텐츠로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네. 더 이상 회사 일이 그렇게 소모적이지 않아요. 괜찮았던 것들은 기록을 해놓고 내가 맡은 업무가 10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중에 한두 가지는 분명히 내가 SNS에 뽑아낼 수 있는 무언가가 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잘 찾아보셔서 그렇게 좀 동기부여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씩 좀 여쭤볼게요. 네. 가장 궁금한 거, 우선 제일 궁금한 거. 아니, 아이가 셋이요? 네. 남편이 사실은 수술을 했거든요. 네. 뚫고 나왔어. 아, 진짜로요? 갑자기 19금 방송이 되는데, 아니, 뚫고 나왔다고? 네. 아, 그래요? 아니, 이거 뭐 병원에 뭐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대단하신 남편분이시네요. 아니, 근데 제가 여기에 왜 공감을 가냐면, 제가 삼형제 중에 둘째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너무 고생을 한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고생한 것 같아. 아들들이 막 다 도와주고 막 이러면은 뭐 모르겠는데 저희는 약간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어가지고 안 힘드세요? 좋아요. 네. 좋아요? 네. 힘들긴 힘들죠. 아니요? 힘들지도 않아. 아이 셋 키우는. 아기 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이 때. 아주 어렸을 때. 지금은 애들이 나이가 어떻게?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네. 좀 이제 살만해요 이제는. 첫째는 혼자 밥도 먹고 해요. 아니 그런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셨어요? 제가 이제 은행 다닐 때 네. 펀드가 유행이었거든요. 2006년도에. 네. 2006, 2007년도에 펀드를 되게 많이 가입을 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게 2008년 금융위기 때 딱 반토막이 났거든요. 아,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그 펀드도 하신 거예요? 네. 아, 펀드 판매도 하지만 실제 펀드도. 왜냐면 은행원한테 실적이 주어져요. 얼마큼 네. 채워라. 네. 뭐 얼마큼 해라. 하면 이제 내 돈으로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실적을 맞춰야 되니까. 네. 그럼 뭐 그때 뭐 대략 한 어느 정도를 넣으셨어요? 제가 일부러 계산을 안 했어요. 열받아가지고. 반토막이 났잖아요. 얼마 반토막이 났는지 알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 네. 그냥 일단 뭐 수익률이 돈을- 막 50% 이제 마이너스 50. 50% 이제 그래서 몇 천만 원 손해 봤어요. 아니,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나이가 어렸잖아요. 네. 그 26에 이제 손실을 딱 받고 그때 제 결혼 2년 차인데 네. 전세 살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또 이사를 가려고 하니까 전세 엄청 많이 오른 거예요. 그렇죠. 2006년 때면은 마지막 그 17, 상승기인데. 18, 예. 2007, 8 해서 네. 그리고 집값도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근데 나는 아기 낳느라고 이제 직장도 그만두고 네. 그 펀드 믿고 있었는데 믿는 펀드가 발등을 펀드가- 딱 찍고 네, 마이너스 50. 대출을 또 받아서 집을 사기에는 네.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남편 월급으로. 네. 당시 남편 월급이 250이었어요. 월급이 250인데 외벌이셨네요. 그죠. 제가 이제 그만뒀으니까 와. 일을. 그러면은 약간 좀 데자뷰 같은 게 네. 지금과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네요. 지금 사는 분, 지금 이제 막 결혼하셨거나 네, 아니면 맞아요. 지금 이제 아이 엄마들 입장에서는 네. 뭐 집값은 이렇게 올라버리고 맞아요. 외벌이고 애는 키워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그럼 그때 약간 좌절감이나 약간 뭐 그런 건 없으셨어요? 다행히 제가 어려가지고 뭔가 복구할 수 있겠다. 긍정적이시구나. 26이니까. 그럼 복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생각했던 게 집을 사야 되겠다? 아니요, 뭐 이런 거요? 저축이었어, 저는. 아, 처음이 저축이에요? 왜냐하면 집을 사서 오를지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네. 애기니까. 지금 꼭지 같고. 네. 그래서 일단 저축부터 하자. 그렇지, 26살에 뭐 네네. 어떤 투자 경험 같은 것도 뭐 네네네. 없으셨을 네. 테니까. 일단 저축을 하자. 아, 해서 이제 도서관에 가서 저축에 대한 책을 엄청 읽었어요. 근데 왜 보통 근데 저축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뭔가 내 인생을 바꿔야 되겠다. 네, 내 인생이 너무 거지 같으니까. 이렇게 거지같이 살기 싫으니까. 네. 아니, 근데, 그때 그러면 아이가 몇 명? 한 명이에요. 그때는 한 명? 네. 그러면 이제 남편분이 250을 버는데, 외벌이고 아이 한 명인 상태에서 어쨌든 펀드로 지금 마이너스 50이 됐는데, 네. 여기서 이제 다시 다시 네. 리셋하고 시작한다고 한 게 저축을 시작한 거군요. 네. 저는 이거 진짜 상상이 안 가요. 왜냐면 250만 원 너무 적죠. 사실 뭐 많다면 많지만 적다면 적은 돈이고 맞아요. 거기다가 아이 엄마의 입장에서는 나갈 곳이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이한테는 한 달에 3만 원만 쓰겠다 목표를 정했어요. 잠깐만요. 한 달에 3만 원? 네. 한 달에 3만 원? 네. 와, 저보다 윗길인데 이거는. 네. 당시 LG 마망이라는 기저귀가 있었어요. 마망. 이름 없는 기저귀인데 네네. 그게 이제 개당 한 180원 정도 했거든요. 개당 180원. 하루에 5장만 쓰자.
네. 그러면 애가 더 많이 싸잖아요. 그러니까 재활용? 1,000원이 안 되겠죠. 아, 어떻게 그걸 해요? 애를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 전에는 이제 청기적도 살짝 썼었고요. 네. 한 6개월까지는 네. 더 싼 기저귀가 있어요. 또 나비잠 막 또 백조 기저귀 막 네. 네, 같은 그런 게 있는데 네. 이제 중간에는 하기스 남들이 쓰는데 그거 대신 제가 마망이란 브랜드를 썼고요. 네. 근데 그 브랜드가 지금 이름 토디앙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네. 네네. 그래서 그거 이제 하루에 너한테 내가 1,000원만 쓰겠다 하루에. 와. 저 모유수유했어요. 분유병 산 적 없고요. 네. 분유 뭐 소독기 없고요. 젖병 소독기 없고. 네. 네. 어. 젖병 사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할게요. 네. 애한테 3만 원만 쓴다. 3만 원. 네. 아니 그 옷도 있잖아요. 물려받았어요. 그 맘카페 같은 데다가 네. 불쌍하게 막 내가 아기를 낳는데 이렇게 네. 베네저고리 안 쓰시는 거 달라고 하면 네. 되게 많이 주세요. 청기저귀 안 쓰시는 거 주세요. 그럼 누가 줘요? 그럼 저는 이제 귤 한 봉지 정도 이렇게 사례하고 네. 집에 있는 귤 한 박스 중에 한 봉지 빼서 드리고. 아니 이게 제가 그렇게 왜 이게 정말 이게 좀 대단하다고 느껴지냐면 요즘에 이제 뭐 결혼하셔서 이제 네. 뭐 애 낳고 이러는 분들도 많으시고 아니면 아직 미혼인 분들도 많은데 돈을 모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다들. 네, 핑계죠. 핑계랍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확실하게 핑계인 거예요. 하신 분이 있으니까. 아니 근데 아이한테 3만 원 쓴다는 거는 솔직히 엄마 입장에서는 네. 되게 마음이 안 좋았을 것 너무 같은데. 행복했어요. 어. 난 부자가 될 거니까. 아, 우리 애는 어차피 모른다. 어차피. 제가 거지같이 사는지 네. 몰라요. 지금 이게 쌍으로 기저귀를 쓰는지. 그리고 남자애들은 이게 기어다니거나 걸어다니면 기저귀가 아래로 쳐져요. 피부에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아, 진짜. 그렇죠. 아니 뭐 그러면 뭐 어떻게 예를 들어 오늘 좀 애가 좀 많이 싼 것 같다. 그러면 좀 이렇게 벗겨놓고 네. 살기도 하고 네. 애가 이렇게 쉬하면 또 이렇게 닦고. 네. 와, 아니 근데 이게 솔직히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시는 네. 거지만 아니 그건 제가 봤을 때 엄청 되게 막 커다란 각오가 있지 않으면 안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은행원이었잖아요. 원래 네. 국민은행 다녔었는데 그때 제가 부자와 빈자를 많이 봤어요. 계좌를 맞아. 보면서 은행은 진짜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오는구나. 네. 예. 뭐 어떤 거를? 부자가 인성이 좋아요. 아, 네. 너그럽고 네네. 선하고 네. 돈이 없을수록 막 싸우고 소리 지르고 막 맞아요. 험하고 맞아요. 불만이 많고 네. 이렇게 그런 걸 보면서 네. 꼭 돈이 많아져야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아이가 40이 되면 뭐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네네네. 정말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제가 동경을 했어요. 부에 대해서. 그럼 이제 그런 부자들을 제가 이제 카드 내역도 다 볼 수 있고요. 네. 통장도 다 볼 수 있고요. 네. 빚이 얼마인지도 나와요. 그러겠죠. 네. 근데 은행인데. 그런 분들이 빚이 있는데 네. 다 담보대출이었어요. 그런 건물, 주택. 그렇죠. 담보대출이죠. 부자는 담보대출을 받고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저소득이거나 이제 좀 돈이 없으신 분들은 신용대출이라든가 뭐 카드론, 네, 생활비 뭐 필요한 그 다음에 것들. 뭐 할부를 되게 많이 쓰시고요. 부자들은 할부 안 씁니다. 일시불. 네. 근데 그게 일시불이라고 하니까 그냥 돈을 플렉스한다 이런 느낌이 아닌 거잖아요. 돈이 있는데 카드를 쓰는 거지 네. 없는데 뭘 물건을 미리 사지 않아요. 그러네. 네. 이게 할부를 한다는 건 어찌 보면은 뭐 통장에 잔고가 없으니까 6개월, 12개월 그렇지. 할부하는 거예요. 보통 정상적인 어떤 그 사고 방식이라면 12개월 동안 모아서 사는데 네. 우선 지르고 갚아 나간다라는 네. 생각이. 그러니까 항상 돈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구나. 그래서 나는 부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는 답은 없는 거잖아요. 네네. 버는 돈은 어차피 남편이 그쵸, 버는 건 그쵸. 뻔한데. 그럼 할부는 내가 하기 싫고. 그렇지. 네. 그러면 안 쓸 수밖에 없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아이한테 3만 원이라는 거는 이거는 정말 충격적일 것 같긴 한데. 욕할 수도 있을까? 아니 그렇지만 뭐 그거는 저는 네, 네, 완전히 네. 공감하거든요. 네. 그러면 두 부부 본인들한테는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아끼신 거예요? 저는 일단 용돈 자체가 없죠. 주부니까 네. 그냥 집안 살림 같은 거 하는 정도고. 네. 예를 들면 뭐지? 저는 항상 원가 계산을 했어요. 네. 뭘 해먹고 싶은데 이게 원가가 얼마인가? 수제비 원가 얼마 같아요? 1인분에? 수제비? 인건비 빼고? 네. 재료비만. 인건비 빼면은 뭐 진짜 뭐 몇백 원이지 않을까? 그죠, 맞아요. 네. 한 300원밖에 안 네네네. 돼요. 그거 밖에 나가 사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칼국수 뭐, 이런 거. 그렇죠. 뭐 6,000원, 7,000원 가는 거죠. 그죠. 내가 네. 밀어야죠, 칼국수. 그런 식으로 늘 생각을 하면서 칼국수를 밀고 수제비를 하고 네. 뭐 라면 대신 국수 먹고. 라면도 비싸다. 라면도 비싸요. 그렇죠. 국수가 더 싸겠다. 국수 훨씬 싸요.
비빔 라면 그런 거 드시면 안 돼요. 아니 지금 보통 일반인들은 라면을 이제 약간 돈 싼- 아낀다고 네, 보는데 그것도 비싸다. 하긴 그럴 것 같아요. 지금 250만 원을 가지고 저축을 하려고 그러면 네네. 와 극단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주로 먹는 게 김치를 베이스로 한 음식을 많이 먹고요. 김치는 이제 양가해 주시니까. 네네. 저 시댁이 전라남도 해남이에요. 네. 그리고 해남에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네. 농가에는 상품이 아니면 다 버려요. 그러니까 그렇지. 쬐끄만 배추라든가 네네네. 작은 양파는 다 갖다 버려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겨울에 시댁에 가면 네. 마대잡을 가져가서 네. 배추를 주워와요. 그 막 20포기, 30포기씩. 애기 있는데 애기 데리고 그렇게 해서 배추전, 배추나물, 배추된장국, 배추쌈, 배추국수, 배추 샐러드. 배추 샐러드. 채식주의잖아요. 와. 몸에 좋고. 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생각해 보면 그게 이상한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요즘에 너무 풍족해진 거지. 맞아요. 과거에는 뭐 우리 부모님이나 할머니 세대는 다 그렇게들도 막 하셨던 네. 거니까. 시어머니가 우거지 막 이런 거 주면 네. 싸와서 막 가져와서 먹고 그랬어요. 그럼 남편분은 어땠어요? 남편분이 이제 유명한 명언을 저에게 남겼죠. 네. 이러다 암 걸려 죽겠다. 내가 먼저 쓰러지겠다. 네, 부자 되기 전에 죽겠다. 스트레스 받는다. 네. 와. 그러니까 나는 부자 되겠다라고 네. 마음을 먹었는데 처음 시작되는 남편분은 그러면 난 그렇게 부자까지 아니요, 남편은 같이 이제 하긴 했는데 네. 중간중간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너무 심하니까. 뭐 좀 쓰고 싶은데 막 안 된다 그러고 네. 이렇게 막 그렇게 하니까 네. 와. 우리 몸으로 막 때웠죠. 네. 몸으로 때우니까 남편이 힘들다고 해서 자기 암보험 가입 좀 시켜달래요. 그래서 제가 또 얘기했죠. 자기 용돈으로 가입을 해라 그럼. 난 줄 수 없다. 남편분은 근데 회사 생활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남편분은 용돈이 있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달에 제가 15만 원 그때 줬었어요. 한 달에 15? 야, 그거 네. 어마어마하네요. 큰 돈이죠. 엄청 큰 돈이네. 그죠. 아이 3명 키우는 돈이잖아요. 이 정도면. 와, 그러면은 남편분 15. 근데 그리고 나중에 제가 알게 된 사실은 남편이 뒷돈을 찾더라고요. 또 여기서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떤 다른 돈을 빼돌렸더라고요. 수당 같은 거. 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이렇게 짜게 주지 마세요. 그러면 또 어쨌든 의미가 없더라고요. 살 길을 네, 찾으니까. 살 길을 찾더라고요. 이번 올해는 연봉이 동결됐어. 뭐 이렇게 거짓말하고. 예전에 제 그 회사 다닐 때는 네. 그 회사 이름. 네. 제가 삼성물산 다녔는데 주식회사 삼성물산에서 네. 다른 자기 통장에 먼저 돈을 넣고 네. 거기서 이름만 다시 주식회사 맞아요, 삼성물산에서 맞아요. 내 네. 통장에 보내주고.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제가. 그걸 한 네. 거야 남편분이. 다들 똑같구나. 와, 근데 이게 진짜 힘든 길인 건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다가 또 아이가 태어난 거네요. 네. 맞죠? 와, 그러면은 원래 처음에 첫 아이 있을 때 250 받아서 얼마를 둘째 저축하신 낳았을 거예요? 때 절반이요. 125만 절반, 원. 125만 원. 그리고 둘째 나니까 280 이제 월급이. 네네. 셋째 나니까 310만 원. 그러면은 250일 때 125만 원을 저축하셨잖아요. 그럼 여기 이때 집은 어떻게 하셨어요? 집이 사실 전세 제일 살았죠. 비싼데. 전세 살았죠. 어떤 집에서 사셨어요? 그냥 아파트 전세. 네, 아파트 전세? 네. 그러면 근데 이제 여기서 핵심은 아파트 전세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네. 제가 둘째 임신했을 때 네. 빌라로 옮겼어요. 빌라로. 네, 곰팡이 핀 썩은 빌라로. 그러니까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네. 이게 전세가 올라가는데 뭐 감당할 수가 네네, 없었을 것 저축해봐야 같아요. 의미가 없더라고요. 저축한 돈이 다 집주인한테 가게 생긴 거예요. 그렇죠. 2006년, 2007년은 진짜 그러면 막 폭등기인데. 내가 재테크라는 의미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난 이걸로 투자를 하고 싶고 그냥 주거에 깔고 하는 돈을 없애고 싶다. 네. 월세 사셨어요? 전 초반에? 처음에 아예 신혼 때 월세 살았어요. 그러니까요. 2000에 50인가? 뭐 그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그거 웃으면서 저도 얘기하지만 솔직히 주변 사람들이 너 왜 그러냐고. 근데 저는 그래도 뭐라고 안 했는데 제 네. 와이프한테 막 네. 뭐라고 한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아. 주변에서 걱정 겸 아. 도대체 너 왜 그러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빌라로 가실 때는 네. 곰팡이 뭐 쓸었다 이러는데 네네. 뭐 좀 상대적으로 집이 좀 상태가 안 좋은 이런 데로 가신 거예요? 상태가 좋아 보이는 걸 갔는데 그래도 누수가 있고 곰팡이가 생기고 벌레들이 엄청 많고 바퀴벌레, 공벌레, 진해, 네. 개미, 거미 이 정도. 근데 거기 이제 완전 갓난쟁이 데리고 네. 한 3살짜리 애 데리고 네. 간 거예요. 아니요. 이제 2살짜리 애기랑 뱃속의 애기를 가지고 왔죠. 이 쉬운 결정 아닌데. 근데 그러면은 전 좋았어요. 싸서.
아 여기는 전세가 안 오르겠구나. 그렇지. 네. 야, 이런 데는 오래오래 웬만하면 살겠구나. 거기를 전세를 가실 거야. 네. 그럼 전세 얼마 정도짜리 그때 가세요? 7,000인가 전세 7,500인가? 제가 대전 살았어요. 대전. 네, 지금 세종시 살고 있어요. 그래요. 진짜. 그러면 이 전세 7천짜리는 대출 받고 없이. 그나마 네, 네. 그래도 다행이네. 네. 그러면 280 버셔가지고 아이가 이제 태어났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그때는 저축을 얼마나? 그때 한 뭐 140 이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항상 절반 정도는 어떻게든.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시면은. 목표는 항상 100 그렇게 절반이지만 네. 제가 나중에 보니까 12개월 중에 한 6개월만 성공하고 6개월은 좀 실패했더라고요. 왜요? 어떤 일들이 생기죠. 뭐 갑자기 그렇지. 누가 아프다거나 네. 갑자기 집에 귀한 손님이 와서 외식 한 번 하면 막 그냥 10만 원씩 나가잖아요, 한 끼에. 안 나갈 수가 없죠.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실패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한 1년에 한 어느 정도 저축을 하신 거예요? 저는 목표가 거의 2천만 원이었어요. 2천만 원? 네. 그러면 2천만 원을 달성을 항상 하셨어요?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좀? 했어요. 그럼 막 그 실패한 부분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그게 뭐 연말 수당, 연차 수당 이런 걸 합치면 되더라. 2천이 깐당깐당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뭐 누가 상품권을 준다거나 뭘 주면 막 중고로 팔고 이랬어요. 그렇게 부수입을 조금이라도 마련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네. 아르바이트도 했었어요. 마트에 가서 1일 아르바이트 있죠. 네. 뭐 이렇게 뭐 명절 때 네네. 그런 것도 했었고 남편한테 맨날 아르바이트를 검색을 해요. 네. 돈 더 벌고 싶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좋은 아르바이트가 있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시간당 10,000원을 준대. 네. 괜찮죠? 가만히 앉아 있는데 10,000원이에요. 너무 좋죠. 미술 학원에서 조각 만드는 그 모델이에요. 누드는 아니고. 네, 얼굴만. 누드면 한 10만 원 줄 것 같은데. 얼굴만. 얼굴만. 그거를 이제 하루에 5시간, 네. 3일에 15만 원. 오, 괜찮네. 네. 남편 죽을 뻔했대요. 왜요? 이러고 못 움직이니까. 남편을 시켰군요. 제가 아기 봐야 되니까. 그렇지. 제가 가고 싶은데 네. 오빠 내가 가고 싶은데 아기 때문에 아기가 나를 찾으니까 오빠가 대신 갈래? 나가서 보러 가라. 아니 그러면 그래도 지금 남편분을 남편분이 좀 잘 해주셨네요. 그래도 같이 그쵸, 잘 그쵸. 해주셨죠. 남편이 알뜰한 편이에요. 왜냐면 우리 그 시청자분들 중에 보면 댓글이 이제 여자분 주부인 것 같은데 네. 막 남편 때문에 집도 못 사고 뭐 하지 말라고 맨날 말리고 막 안 도와줘서 미치겠다고 하는 분들이 네. 가끔씩 꾸준히 달리거든요. 남편분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어쨌든 반대는 안 하신 거니까. 연애할 때부터 남편은 커피숍에 있는 연인을 보면 욕을 했어요. 미쳤다. 커피를 마시고 앉아서. 네. 영화를 왜 영화관에 가서 보냐 인터넷으로 네. 보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두 분이서 어찌 보면은 또 잘 맞았네요. 또 이 마음이. 돈이 없을 때 결혼해가지고 어릴 때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냥 그게 정상인 줄 알았던 것 같아. 그런 삶이. 그러면은 또 뭐 극단적으로 또 뭐 다 줄이셨을 것 같긴 한데 네. 뭘 또 많이 좀 줄이셨어요? 뭐 먹는 거는 아까 말한 국수 뭐 이런 걸로 해서 네. 하고. 보험료 저는 일단 실비보험만 가입을 했고요. 실비보험만. 저 16,000원, 뭐 네. 남편도 뭐 17,000원, 네. 우체국 실비보험 그 당시 했었고 네. 애들 거는 25,500원 거의 이제 최저 설계예요 그게. 그러면 거의 한 10만 원 돈 되겠네요. 다 합쳐서 막 네. 9만 원인가 9만 원? 아무튼 그 정도로 9만 얼마 설계하고 그러니까 나가는 돈을 없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유선 TV를 사용해 본 적이 없죠. 그럼 뭐 TV가 없어요 집에? 공중파 TV 아니면 네. 애기 키울 땐 TV 자체가 없었어요. 저 2,500원도 안 냈어요. KBS도 안 냈구나. 네, KBS도 네. 안 냈고 안 나왔고. 그 TV 없는지 확인하러 오잖아요. 맞아요, TV 없었어요. 근데 진짜 없으니까. 그러니까 고정 지출을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저는 진짜 쓰는 거 없어요 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이거 내역 까보잖아요. 그러면 짜잘한 걸 계속 쓰잖아요. 맞아요. 와, 근데 그거를 이제 다 안 쓰고 하여간 아까 말한 대로 뭐 남한테 뭐 물려받고 뭐 그리고 이렇게 해서 125만 원을 쓰려면 네. 온라인 쇼핑을 아예 하면 안 돼요. 근데 저도 와이프가 말하는 게 네. 뭐 마켓컬리 이런 게 편하잖아요. 근데 그게 비싸죠. 훨씬 비싼 거죠. 그럼요. 배송비 붙어 있고. 그러니까 편할수록 비싼 건데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일단은 필요하면 이렇게 네. 조금씩 네. 동네 지금 재래시장 많이 갔어요. 재래시장도 음. 많이 가고 네. 나물 2,000원치 있어요. 네. 그러면 할머니 절반만 주세요. 이러면 1,000원치잖아요. 할머니가 절대 절반만 주지 않으세요. 조금 한 60% 주세요. 그러면 상당히 많이 주시는 거죠. 되게 많이 주시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장이 서잖아요. 그렇죠. 아파트 안에. 네, 네. 그럼 저 10,000원짜리 딱 한 장만 들고 나갔어요.
그럼 뭐 물미역 뭐 2,000원, 음. 두부 뭐 2,000원 해서 저렴한 것들 위주로 네. 사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걸 보고 자라니까 엄마가 딸랑 10,000원 들고 가서 네. 토마토 뭐 3,000원 사고 이렇게 쇼핑을 하니까 애들이 뭘 사달라고 네. 말을 이제 안 하죠. 오뎅 500원짜리 사주면 땡큐 하고 그래 500원이면 충분하지 뭐 지금. 그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고생을 어쨌든 뭐 하신 건데 네. 고생이라고 생각을 또 안 하신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얘기 젊어서 들어보니까.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음. 이런 마인드가 있었고요. 근데 그러면 이제 보시는 분들이 아니 저렇게까지 뭘 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지만 나는 솔직히 자신 없다. 왜냐면 진짜 지금 아이 하나 둘 키우는 분들도 많을 텐데 지금 아이 셋을 키우시면서 그죠. 그런 걸 한 네. 건데 그러면은 나는 솔직히 뭐 장을 막 어디야 재래시장에서 보고 네. 뭐 1,000원어치만 주세요. 네네네. 못할 것 같은데라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뭐가 다른 건가요? 제 목표는 1년에 집 한 채 사기가 목표였어요. 1년에 집을 한 채 산다? 네. 매년. 1년에 집 한 채? 그렇게 해서 네. 지금부터 10년이 되면 10채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네. 그러면 내가 그때부터는 애들이랑 방학 때마다 해외여행 다닌다. 뭐 이런 목표가 있었어요. 근데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그때 막 극도로 아낄 때는 뭔가 그런 게 없으면 못해요. 못하는 거야. 그래서 거꾸로 될지 안 될지 솔직히 나도 모르겠지만 우선 10년 뒤에 뭐 한다. 네. 그래서 저는 그거 포스트잇 만들어가지고 코팅해가지고 지갑에 맨날 넣어놓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저 다이어리 맨 앞에 써놨어요. 내가 몇 똑같네. 살에 얼마 모은다. 네, 뭐 맞아. 월 얼마. 네. 뭐 이런 맞아. 거. 그래서 나 어디 여행 간다. 뭐 이거 비즈니스 타고 뭐 어디 간다. 뭐 네. 이거 맨날 적어놓고 그거 맨날 보고 그랬는데. 네. 야, 그럼 1년에 집 한 채. 네. 그러면 아까 2천만 원 정도 모은다고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럼 그걸로 살 수 있는 어쨌든 집을 산다. 그래서 아파트를. 그러면 아파트를 사겠다. 실제로 샀고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역으로 이걸 하실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부동산 공부를 계속했어요.